안녕하십니까. 행복가정경제연구소의 김남순 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가정경제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원칙 6단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단계별로 한 가지씩 실천하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행복한 가정경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부자는 생활과 소비를 적절하게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빌 게이츠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말이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경제학 지식이 아니라 돈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가정경제 시스템을 이해하고 소비를 줄이는 생활 습관을 훈련하는 것이며 좋은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금융지식을 아는 것이다. 이들 중 어느 것도 경제학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가정경제 관리 방법은 무엇인가? 가정경제관리 원칙 1.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대부분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적자 가정이 된다는 뜻일 것 같은데요. 즉, 계속해서 빚이 쌓여간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첫째, 수입을 늘리는 것입니다. 수입은 많을수록 그리고 늘어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잡 등 많은 고민을 하지만 수입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출을 줄였었어야 했는데, 이 말은 지난달, 아니 과거에 지출을 줄였었어야 했다고 후회하는 겁니다. 결국 이달에 줄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다음 달에 똑같이 줄였어야 했다고 후회한다는 뜻입니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조건 지출을 통제하고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사회 초년생 때부터 지출을 통제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매달 필요한 적절한 지출 규모를 정해서 쓰고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함부로 지출을 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사태에 대비하여 긴급 자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이 실직한다거나 자신이나 부모님 등의 가족의 사망, 사고, 질병 등에 대비하여 최소 생활비의 3개월 내지 6개월분의 비상자금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경제를 위해 재무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춰 적절한 규모의 저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비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재무 목표를 위해 저축을 해약해야 하므로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긴급 자금이 없다면 가정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금을 모으기 위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높은 이자를 주는 상품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주로 증권사의 CMA가 적절할 것입니다. 가정경제관리 원칙 3단계. 가정에 닥칠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라는 것은 본인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의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 것처럼 가정의 기초는 이러한 위험을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방법은 보장성 보험입니다. 보험에 가장 효과적으로 가입하는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월 소득의 4 내지 7%가 적절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4 내지 9% 정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저는 좀 보수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보장의 기간은 평균 수명까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보장의 범위와 크기는 사망과 질병 그리고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균형을 갖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장성 보험은 건강하지 않거나 나이가 많으면 가입하기 어렵거나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으니 건강할 때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재무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머피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우산을 들고 나가면 비가 오지 않고 세차를 하면 비가 오는 참 어이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오늘 김남순의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적금을 들어 만기 때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희한하게 적금 만기 시점쯤 되면 꼭 돈 쓸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은 돈을 그 일에 다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돈이 잘 모이지 않는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발견한 바로 김남순의 법칙입니다. 목돈이 생길 때 꼭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럼 이런 일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물론 있습니다. 앞으로 저축이나 투자를 하실 때 꼭 목표를 정해주시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적금 통장에 굵고 검은 글씨로 큰아이 대학 등록금이라고 써놓으면 만기가 되어 돈을 쓸 일이 생기더라도 그 돈은 쓰지 않게 되겠죠. 그 돈을 쓰면 우리 아이의 대학 등록금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저축할 때 돈에 목표를 부여하면 그 돈이 잘 지켜지고 모여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재무 목표는 크게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기 자금은 앞에서도 언급한 긴급 예비 자금 또는 기간이 3년 이내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이 돈은 가능한 원금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은행의 적금 등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기 자금은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3년에서 10년 정도에 해당되는 자금 금액을 말합니다.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 자녀의 교육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기간은 비교적 긴 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상회할 수 있는 투자성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꾸준히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 위험은 줄어들고 수익은 늘어난다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상품으로는
은행이나 증권사의 적립식 펀드 또는 거치형 펀드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장기 자금입니다. 목표 기간이 10년이 넘는 자금으로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본인의 은퇴 후 노후 자금 등이 해당되는데,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에 저축성 보험 상품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각 가정별로 재무목표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 자금을 정하고 이에 맞춰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고 관리하는 것을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6단계는 투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은행 확정금리 상품에 저축을 하더라도 그 이자에 세금을 제하고 나면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칩니다. 결국 우리의 자산이 감소되는 마이너스 금리인 셈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안전자산에 계속 저축을 한다면 미래에 우리 자산의 가치는 현저히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원금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확정금리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성 상품에 관심을 갖고 적절한 규모의 투자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투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임할 땐 높은 수익에 집중하기보다는 위험을 줄이는 데 더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10수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위험을 줄이고 성공하는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산 투자, 정기 투자, 장기 투자입니다. 첫째, 분산 투자란 많은 종목에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1991년 파이낸셜 어널리스트 저널에 의하면 분산 투자를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91.3%라고 합니다. 둘째, 은행의 적금처럼 매월 같은 날 정기적으로 투자를 하게 될 경우 매입 평균 단가 인하 효과로 인하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실 확률은 줄어들고 얻게 되는 연평균 수익률은 높아진다고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위태롭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때때로 반대의 경우가 일어날 수도 있다.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면 투자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997년 시카고 대학교의 리처드 탈러 교수 등은 25년 동안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 방법에 대해 연구했다. 투자자들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 투자 관련 정보를 A그룹에는 매월, B그룹에는 1년에 한 번, C그룹에는 5년에 한 번씩 제공했다. 이 중 가장 큰 수익을 얻은 그룹은 5년마다 한 번씩 정보를 제공받은 C그룹으로 A그룹보다 훨씬 높은 66%의 수익을 거뒀다고 한다. 매월 정보를 받은 집단은 작은 손실에도 크게 반응하여 포트폴리오를 계속 변경했던 것에 반해 5년에 한 번씩 정보를 제공받으며 포트폴리오를 변경하지 않은 채 지속해서 투자를 한 결과 더 큰 수익을 얻었던 것이다.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 대해서 너무 잦은 검토와 비교를 하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가정경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6가지 원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정경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정경제 관리 원칙을 각 단계별로 실천하면 경제적 자유를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